화요일 아시아 증시 전해드립니다. 최근 몇 달간 세계 증시를 지배하는 이슈죠.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한 협상이 런던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첫날 회담에서 그동안 서로를 압박해온 히토류, 기술 관련 수출 제한과 고율 관세에 대해 집중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 양측은 내일 런던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금 회담에 들어갑니다. 이런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아시아 증시는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편 중국에서는 전기차 치킨 게임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촉발한 극심한 가격 경쟁에 정부까지 이례적으로 개입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전기차 업계의 과잉 공급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치킨 게임이 격화됐다 분석했습니다. 이런 이슈로 전기차 주들이 밀리긴 하지만 증시는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바로 그 배경엔 조금 전에 체크해봤던 미중 무역 협상이 있죠. 관망 심리가 부상하면서 혼조세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테마는 온도 차이가 극명해 보입니다. 2차 전지, 전력, 조선 같은 테마가 시세를 내주는 가운데 기술 경쟁의 한가운데 있는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전자 쪽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강보합권 내에서 조금 움직이다가 현재는 0.5%대까지 하락세를 키우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첫 전화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 관련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중국과의 친밀도가 높아질지 중화개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오늘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면서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최근 홍콩 증시가 본격적인 반등장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악은 지나간 미중 갈등에 최근 중국의 최대 배터리 업체죠. CATL과 최대 제약사 헝로이 제약이 각각 상장하면서 업종 전반의 투심도 살아나고 또 자금도 빠르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 증시보다 저평가가 심했던 홍콩 증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특히 국내 증권사에서도 항생지수가 연내 25,200선을 돌파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달러와의 약세 기조, 활기찬 IPO 시장,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성장을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항생지수인데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해 상호관세 때 좀 충격을 받으면서 낙폭을 조금 찍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대 상승세 보여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만 증시로 넘어갑니다. 역대급 수출 성적표를 공개한 대만입니다. 대만의 5월 수출이 517억 달러로 역대 단일 월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무려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건데 이런 수출 호조의 배경으로는 견조한 AI 수요, 신제품 출하 증가, 그리고 또 상호관세 유예 덕분에 고객사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선제 주문을 늘리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가 대만 증시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축소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향후 12개월 내 대만 가권지수의 목표치를 23,500포인트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어제 거래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 약 8% 상승한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대만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점을 꼬집으면서 이와 관련해 앞으로 거시경제 리스크가 완화되고 또 AI나 컴퓨팅 기술 부문의 성장세 덕분에 수익 비율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덕분일까요? 오늘 가권지수는 2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고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해서 견조하게, 아니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장 마감까지 지켜보셔야 할 텐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2%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화권 증시가 대내외적으로 증시 부양에 힘을 받는 상황 속에 일본 증시에는 금리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축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받게 된 건데요.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하를 통한 성장 부양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봤고요. 또 물가 상승률이 2%에 근접하면 금리를 인상할 거란 발언까지 이어갔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145엔 위로 올라서기도 했죠. 지수도 함께 보시죠. 니케이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장중 38,500포인트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8%대 상승세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 증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베트남 증시는 사실 이 미중 관세 협상 이슈와 맞물려서 최근에 많이 오르고 내리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 흐름은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VN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워낙 낙폭이 컸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6월 9일 VN지수 같은 경우에는 1.45% 하락한 1310.5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 9주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유동성이 크게 감소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역시 지속된 가운데 특히 빈그룹과 빈홈즈가 각각 7%가량 급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6월 달에 FTX 리밸런싱을 앞두고 선제적인 비중 축소 매도세가 출회된 것이 그 주가의 하락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약 0.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베트남도 이 미국과 관세 협상이 이번 주에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협상 관련해서 뭐 새로 좀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은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베트남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굉장히 증가를 한 것은 자체 제조 경쟁력이 개선됐다라기보다는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난 이후에 중국의 우회 수출 물량이 증가했다라는 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베트남이 중국 의존도를 줄일 경우에는 대미 수출이 당연히 감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GDP 30%를 차지하는 만큼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도 하고, 베트남의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산 중간재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플라스틱이나 섬유 등 경공업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30%, 그리고 철강 광물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기 때문에 역시나 베트남 입장에서는 대중관계 단절은 당연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베트남이 중국과의 단절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당장의 무역 불균형 해소와 경제 충격 완화 등을 위해서 미국에 이제 농산물을 대규모 구매하겠다라는 MOU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베트남이 이전에 중국산 환적 단속 등 중국 견제의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으니까 관련해서 향후 추가 중국 견제 움직임을 보일지 여부와 또 농산물, LNG,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MOU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서 미국과의 교역 확대가 현실화될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 베트남 현지에서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는 아니군요. 가스 복합 발전소 시공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베트남이 우리 에너지 기업들의 좀 새로운 수출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한지 궁금한데요. 추가 수출 가능성이 지금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우선 베트남은 아무래도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산업화와 FDI 증가로 인한 제조업 확장 등으로 인해서 전력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전 설비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특히 여름철에 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정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력 불안정 문제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전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2030년까지 가스복합 발전 등을 포함한 어떤 설비를 많이 확충하겠다라는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수주한 발전소가 말씀 주신 가스복합 발전소인데요. 이번에 수주한 발전소가 위치한 건터 그리고 주변 일대는 아무래도 베트남의 제조업 중심지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번 발전소 외에도 산업 중심지의 전력 확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번에 수주한 발전소 프로젝트 외에도 향후 다수의 프로젝트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베트남에서 발전소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의 추가 수주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대만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일본에 수출한 쌀이 작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사상 최대 쌀 부족 사태가 대만에게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됐습니다. 대만의 대표 벤치마크 지수 각권 지수가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중 관세 갈등 완화 가능성과 기술주 강세가 각권 지수의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BYD가 최근 파격적인 가격 인하를 발표하면서 천연고무 국제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는 천연고무 수요의 70%를 차지하는 주 수요처로 타이어 가격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고무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중국 패션 업체 슈인이 인도 유통기업과 손을 잡고 인도 현지 생산을 늘리는 등 글로벌 수출에 나섭니다. 이번 진출은 단순한 생산기지 확대가 아닌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